이번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시간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탄핵 심판 이후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우선 조기 대선을 임하는 자유우파의 자세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몇 가지를 강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단임 이후에 한국의 정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법과 제도라는 이름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궁중의 음모처럼 야합이 이루어지고 정변으로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이후 노태우, 김영삼은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대통령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연립정부, 혹은 그 연립정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DJP 연합, 쉽게 말하면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의 연합으로서 정권 교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대에서 일어나는 궁중 내의 음모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이후 노무현 또한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이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걸 정권 교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부터는 지금 정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현대사를 발전시킨 자유우파의 계속된 집권에서 그 야당이 역할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정변을 통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선전적 효과 혹은 그들의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어떤 일부 진영 혹은 당파의 파멸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산자파들이 정권을 잡는다든가 또 정권을 잡기 위한 준비로서 전임 정부에 대해서 냉혹하리만큼 처절한 보복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소급입법을 해서 쉽게 말하면 군부 어떤 정치인들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고, 김영삼 이후 김대중, 노무현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산자파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으니까 탄핵이라는 이런 불법 탄핵을 통해서 정권 자탈을 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대사에서 형식적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혹은 완성되었다 혹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도 정변과 찬탈, 권력 찬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연립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의 연립정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도 연립정부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연립정부라는 건 내각 책임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립정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우파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공산자파,
지금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정권 찬탈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를 먼저 현대사를 더듬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 좌파의 정권 찬탈을 감추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미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산 좌파는 선거로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선거도 자유우파 시민들이 실망하지 말고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각오를 가지고 대선에 임해달라는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공산 좌파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냐 하면은 자유우파 대통령에 대해서 처절한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까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거짓이고 아주 처절한 잔인한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 밝혀졌다시피 지금 현재 박근혜에게 덮어씌워졌던 그 혐의는 거의 다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서 비아그라를 이야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부인이 술집 출신이다. 인격을 말살시키는 공산당들의 선전요법이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절대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좌파가 자유우파 대통령의 그 업적을 지워버리고 가짜 뉴스로서 범죄로 번복을 시키면서 자기들 세력은 나치화했습니다. 전체주의화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나치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국무총리까지 한 이낙연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만큼 공산 좌파는 잔인합니다. 우리 지금 자유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우리 자유시민들이 자유를 믿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행동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낙연처럼 우리 국민들도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나치당화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이재명 일파는 나치당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전체주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치당이나 일본은 제국주의적으로서 외국을 침범해서 다른 민족을 학대를 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인류의 도덕상 어긋난 거지만은 이 민족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학대를 하고 질시의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이재명의 지금 현재 희생양은 같은 민족을 학살하는 겁니다. 뭐냐? 친일파. 그리고 토착 왜구라는 이름으로 같은 민족을 희생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거구라 칭하면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 수법이다 이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재명 일파에게 처절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공산당이 설치된 것처럼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 절대 저항해야 된다. 그 절대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변에 저항해야 된다. 그 정변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해야 합니다. 그 불복 속에서 투트랙으로 불복 한쪽에서는 불복을 하고
한쪽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처지에서는 투 트랙을 써야 된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은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386 세대, 특히 김대중이 썼던 전략 전술입니다. 언제나 한쪽은 반대하고, 쉽게 말하면 민주화운동 추진위원회라고 민추협을 만들 적에도 일부는 참여를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면서 원내 활동을 했어요. 민한당 내에 잔존하고 있었고, 언제나 어떤 문제는 따로 또 같이, 쉽게 말하면 민추협이라는 제야 양심 세력이라고 분칠된 세력과 원내 정치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항상 통합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 그래서 탄핵 굴복 운동으로 시민 운동을 하고 한 세력은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것.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났느냐 하면은 민한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을 때 김대중은 김영삼을 당대표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거기 참여하고 3분의 1은 참여하고 3분의 1은 또 민한당 내에 머물면서 제야, 민주화 추진운동본부라는 제야대로 남겨두세요. 모든 사람이 신한민주당, 신민당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민한당, 제야, 그리고 신당인 신한민주당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이 승리를 하자 민한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한민주당으로 옮기면서 그 민한당을 해산시켜버리는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그런 중에도 제야 세력은 또 제야 세력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처럼 자유우파도 지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지금 윤석열 탄핵 판결에 반대하는,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예를 들어서 정가가 좀 있다든가 혹은 재산이 조금 많지 않다든가 이런 사람은 제야에서 몸을 불려서 정치운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으로서 우리 자유우파도 제야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탄핵 불복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한다. 이런 투 트랙을 준비해 나가자.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로 합시다. 다시 말하지만은 위에서 말했듯이 정상적인 선거로는 자유우파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김대중도 쉽게 말하면은 김종필이의 연합세력으로 야합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노무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속되는 거니까. 그 노무현이는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오합지졸이 된 자유우파를 상대로 승리한 겁니다. 이제 또다시 정변을 일으켜서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이번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자유우파 시민들을 우습고 비겁하게 보면서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추구하고 정권 찬탈을 위한 다양한 전법을 쓰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비겁하다, 힘이 없다, 나약하니까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대선은 언제나 한국의 지금 양당제로서의 대선은 51대 49로 한 3%에서 5% 차이로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쪽 표가 이쪽으로 오면 6%잖아요. 많게는 한 10% 차이 나는데 5%면은 이쪽에 갈 표가 이쪽으로 와버리면 10%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 내외의 그 표차를 가진다. 그러므로 자유우파가 통합만 하면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열을 조심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실패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인재가 탁 튀어나가는 바람에 그 야합을 했는데도 승리할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공산좌파가 분열 정책으로서 이인재를 부추김으로써 승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정상적으로 통합만 한다면은 3%, 이쪽에 3% 갈게 이쪽으로 오면은 6% 차이, 약 한 5% 차이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정변을 일으키더라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가 대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를 더 기획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지금 자유우파의 분열은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안철수 등등 이런 그 분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좌파는 분열을 기획하니 이거를 조심하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현재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내에 거론되고 있는 조기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분열의 상대일 뿐입니다. 혹은 공산좌파들의 분열의 이용물이 될 만한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당의 당론이라든가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돌발 행동을 하거나 배신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자유우파 세력에게 헌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성장이라는 이기심에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쨌다 이런 말은 오늘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세력들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유우파 세력 내의 조기 대선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면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적 창조 혹은 상상력을 좀 더 높여나가자. 이 정치 기획을 기성에 머물지 말고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치적 상상력을 더 높여나가자. 이런 위기에 여성 후보로서는 절대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선입관을 깨부수고 나경원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제시하는 이 부드러움으로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후보를 우리가 지명해내야 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 중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계인 윤석열도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고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상력은 기성이 아니니까 불안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력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이 국민들의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에 머물지 말자. 좀 발상을 재미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게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재판, 내란 혐의의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을 이재명의 경우를 들어서 그 형사재판이 중지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밀러링을 통해서 이 공산좌파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자체적으로 훌륭하고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높여가는 것과 함께 자유우파의 그 현대사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 혹은 주역으로서 자유한국에 대한 무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공산 좌파들이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민주화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그 8명이 파면을 시키는, 더구나 불법적이고 아무 근거 없는 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정변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무슨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는 이 현대사의 그 물적인 성취 그리고 정신적인 전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으로서 이번 대선에 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유우파는 정변으로서 공산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래 비겁한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불법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혹은 업무에 의해서 왜 빼앗기나 이겁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눈 뜨고 도둑놈이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항의식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조기 대선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탄핵 심판을 거부하는 세력이 남아있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을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선거함에 화염병을 던지고 극렬히 저항하는 재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조기 대선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이 있는 이런 자유우파의 투트랙 전략을 절대 잃지 말자. 이런 저항성을 가져야만이 정변으로도 정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승복해서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선택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결코 정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권 찬탈을 절대로 수용해서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우파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만 하면, 평화적인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하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정변을 절대로 승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유우파가 공산 좌파들의 이런 불법적인 정권 찬탈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그리고 조기 대선을 반대하는 이런 제야 세력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나는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 버릴 각오로 그 운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것은 그들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왜? 지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산 좌파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숨어든 좌파들에 의해서 주권 재민이 부정되고 있고,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협박이나 매수를 당함으로써 권력이 빼앗기고 있다. 최고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민주화 운동은 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 찬탈이 실패함으로써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화 운동이 완성된다라는 자부심, 현대사는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책임의식으로 이번 대선도 승리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도 부정하는 이런 승리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뜯어간 이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운동을 성공시킨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민주화를 완성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성취와 함께 이 경제 성취 속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기독교 세력과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자유를 누린 2030 세대 등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으로부터 해방 당시에 도입된 것이 한국에 적응이 돼가지고 토착화 되고 그것의 마지막 단계인 정권교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해내는 실천운동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이 섬을 실감하고 우리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짜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과 대선 승리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리멸렬하지 말고 통합해서 역사의 그 마침표, 민주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